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드디어 이제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온라인 샵에 샵 앱 안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고 데이터베이스를 AWS에 있는 MySQL RDS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까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서로 저희가 이 로컬에서 소스 코드를 날려먹어도 데이터는 살아있는 형태로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뭐 넣은 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데이터를 복원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뷰부터 채워나갈 건데요. 샵의 뷰스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뷰를 저희가 프로덕트인 카테고리랑 프로덕트 디테일 이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프로덕트인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제품 목록이 되겠죠. 제품 목록이 되는 거고, 프로덕트 디테일 쪽은 뭐가 되겠어요? 네, 상품 상세 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품들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는 기능까지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상품을 보게 하고 상품 목록을 보고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보게 하는 이렇게 두 페이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 볼게요. 우선 렌더 옆에다가 get object 월 404를 갖고 오겠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list 월 404, get object 월 404가 있죠. 해당 모델에 특정 오브젝트가 있으면 띄워주고 없으면 404 페이지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모델을 공급하면 해당 리스트를 보여주고 없으면 보여줄 게 없으면 404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이런 유틸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쇼트컷에는 유용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from.models에 import 별 해서 전체 다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def product in category 이렇게 함수형 뷰로 만들겠습니다. 함수형 뷰인데 첫 번째 매기면서는 무조건 리퀘스트예요. 물론 이름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카테고리 슬러그는 none으로 해놓을게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으로 해놓을 거고 패스. 자, 자리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281페이지에 있는 def product detail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리퀘스트 역시 첫 번째 매개 변수고요. 두 번째는 id 받을 거고 세 번째는 product 슬러그를 받겠습니다. 자, 이 매개 변수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매개 변수가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장고가 뷰가 동작하게 되면 던져주는 리퀘스트 객체를 얘기하고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주소 URL 설계할 때 어떤 값을 받아서 이 뷰랑 연결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는 누가 넣어주냐? 뭐 역시 장고가 알아서 넣어주긴 하는데 URL에 설계가 돼 있을 때 잡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하고 이 이름들하고 URL 패턴에 있는 이름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281페이지에서 URL 연결할 때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뷰 두 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내용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current 카테고리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none으로 둡니다. 왜?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경우, 설정된 카테고리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 제품 목록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카테고리스 해서 전체 카테고리 불러오겠습니다. 카테고리.object 에요. 요 놈은 매니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브젝트들이란 이름이 아닙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면 매니저라는 거의 약칭이에요. 자, 프로덕트도 전체를 다 불러옵니다. 전체를 프로덕트 오브젝트 필터인데 어베일러블 디스플레이는 true인 것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예요?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관리자 모드에서 available display를 false로 해놨으면 목록에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애들만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그래, 카테고리 슬러그가 입력이 됐으면 슬러그가 있으면 카테고리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잖아.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current 카테고리는 get 오브젝트 월 404로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 모델에서 나는 슬러그가 카테고리 슬러그인 애를 불러올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404 페이지로 튀는 거죠. 네, 없으면 404 페이지로 자동으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돼요. 이 바로 밑에 줄로 내려왔다는 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로덕트 필터를 걸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덕트 변수 미리 불러다 놓은 거에서 필터를 걸어서 카테고리는 커런트 카테고리 요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주의해서 보세요. 자, 프로덕트 위쪽에서 요렇게 변수 만들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브젝트 필터 걸어서 뭔가 불러왔어요. 그럼 이때 쿼리가 한 번 실행되고 이 다음에 쿼리가 한 번 실행되고 쿼리를 두 번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실행하는 게 아니라 평가될 때 실행한다고 해요. 이 쿼리셋은 레이지 에밸루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연평가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꺼내봐야 되는 경우 혹은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 전에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뷰 내에서 전달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필터 먹이셔도 쿼리가 여러 번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필터 먹었다 그러면 이 뷰의 성능이 너무 낮아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여러 번 넣었다 갔다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병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락이 걸렸다거나 하면 페이지가 뜨는데 한참이 걸릴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질의는 최대한 한 번으로 몰아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 똑똑하게 장고의 ORM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필터를 몇 번 먹이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렌더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내주면 되죠. 리퀘스트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샵에 list.html 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이거 어디에 이제 템플릿 만들어야 되는지 감 오실 겁니다. 샵 폴더 안에 템플레이트 만들고 그 안에 샵 만들고 그 안에 list.html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변수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current 카테고리는 뭐예요? 커런트 카테고리 변수 넘겨주시면 되고, 자, 엔터 쳐가지고 조금 보시기 편하게 작업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변수는 카테고리스는 카테고리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덕츠는 프로덕츠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데이터를 전부 템플릿으로 넘겨줄 수 있고요. 그 템플릿에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자,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이에요. 그러면 프로덕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 프로덕트 뭔가요? 라고 하면 get object 월 404로 똑같이 프로덕트 불러올 거예요. 라고 해주시고 아이디는 아이디, 슬러그는 프로덕트 슬러그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있으면 그 제품이 불러지는 거고요. 없으면 404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렌더라고 하셔가지고 리퀘스트 샵 detail.htm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하고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제품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겠죠. 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트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징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페이징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러분 페이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처럼 해보시라고 제가 과제를 드릴 거라서 처음에 뭐 제품 두세 개 넣고 테스트 해볼 거니까 이때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페이징 작업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성하는데 좀 집중을 해 보시죠. 자, 이렇게 뷰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이 뷰가 동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되죠. UR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RL을 만들어 주죠. 자, 샵 폴더, 앱 폴더에 new python 파일 하시고 urls.py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때 from 장고 URL에 import path 갖고 오시고 URL patterns라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뷰도 불러야죠. from.views의 별표 전부 다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앱 네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임스페이스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앱 네임이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get absolute URL에 이렇게 샵 요런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앱 요게 요렇게 불러올 거는 URL에 요 앱 네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패스로 뷰를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메인 접근을 하겠죠. 어떻게 하냐? 프로덕트 인 카테고리를 구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네임은 프로덕트 디테일. 프로덕트 올이네요. 프로덕트 올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은 건데 요거 복사해서 하나 더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얘는 앞쪽에 주소체계 하나가 더 생겨요. 뭐냐? 슬러그 카테고리 슬러그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슬러그를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러그를 여기서 받아주니까 여기 이렇게 변수명 설정됐죠. 요 이름을 어디서 받아주는 거냐면 뷰에 여기에 알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 URL에 있는 변수명하고 뷰에 있는 요 변수명하고 파라미터명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뷰는 똑같고요. 뒤에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프로덕트 인 카테고리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 int id 받아주고요. 그 뒤에 프로덕트 슬러그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줍니다. 위에는 슬러그라고 왜 써놓고 밑에는 안 썼어요? 네, 둘 다 거의 동일하게 동작이 됩니다. 슬러그 형태 그리고 여긴 아무 문자열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요렇게도 해도 동작하고요. 요렇게도 해도 동작합니다. 물론 형식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요렇게 앞에 컨버터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안 넣어도 문자열 매칭이 되니까 저렇게 쓰셔도 되고요. 프로덕트 디테일 뷰 동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쭉 다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얘는 2차 URL이라고 했습니다. 2차 URL이니까 1차 URL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어디냐? config에 있는 URLs에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import 구문 pass 옆에 include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pass 이렇게 해주시고 땡땡 한 다음에 include 샵에 urls 파일을 연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샵 앱이 메인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잘 뷰가 동작이 될 겁니다. 뭐 확인이나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이썬 pair run 서버 하셔가지고 동작을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 들어왔죠. 템플릿이 없대요. 무슨 템플릿이? 샵에 list.html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고 있어요. 지금 템플릿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동작했다는 얘기예요? 샵에 있는 뷰에 있는 요놈 프로덕트인 카테고리에 슬러그가 없이 접속했으니까 전체 제품을 보여주는 뷰가 동작을 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템플릿이 설정해 놨으니까 요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에러가 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만들어 주시고 2차 URL 파일 만들어 주시고 1차 URL에서 2차로 라우팅이 될 수 있게 include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고 자, 서버를 기동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저렇게 템플릿이 없어요 라는 오류 메시지까지 만나보시는 게 목표점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수업 때 쭈르르륵 이제 설명하면서 타이핑을 치는데 이걸 저랑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타이핑 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동영상을 보고 저보다 뒤늦게 출발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빨리 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책에 있는 걸 참고하시던지 제가 이제 깃허브에 올려드리면 그걸 참고하신다든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템플릿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